텅 빈 상가의 미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 텅 빈 상가의 그림자, 공간과 삶의 재정의입니다. 요즘 동네에 이렇게 걷다 보면 임대문이 붙은 빈 가게들 정말 눈에 많이 띄죠. 이게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이 자료는 그 이면의 더 깊은 변화, 그러니까 우리 삶과 도시 공간이 재편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 빈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죠.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온라인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면서 아예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적인 전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단순히 비어있는 건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 또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료 보면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온라인 쇼핑을 꼽는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편리해졌다는 거죠. 새벽 배송도 되고 개인 맞춤 추천까지 해주니까 클릭 몇 번이면 그냥 집 앞으로 다 오잖아요.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SNS 역할 변화도 봐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거요. 이게 이제 그냥 소통하는 데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이 됐어요. 누구나 물건 팔 수 있고 라이브 커머스 보면 현장감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단순히 물건만 늘어놓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경험이나 효율성, 이걸 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이 또 이건 확 앞당겼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경험과 효율, 이걸 찾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상업용 건물 공급은 오히려 계속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게 아이러니죠. 네.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확 바뀔 거라는 걸 사실 제대로 예측 못한 결과라고 봐야죠. 그냥 예전처럼 임대 수익이나 땅값 오르겠지 이런 기대만으로 공급을 늘린 거예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어긋나면서 지금의 빈상가 문제가 더 깊어진 거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게 그냥 건물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사회 전체에 여러 질문을 던지는 건데, 자료에서는 첫째로 그 지역 상권이 춥고 공동체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게들 문 닫으면 거리도 썰렁해지고 사람들이 모이던 곳, 동네 사랑방 같은 곳들이 없어지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둘째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예요. 예전에는 상가하면 되게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위험 자산일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위치 좋은데 건물을 지어서 세받는 방식,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이 공간의 가치를 어떻게 새로 만들 거냐, 이 고민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치된 빈 상가들이 도시 미관에 치고 또 약간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도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니까 이 공간들을 어떻게 되살릴 거냐, 이런 도시 재생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시급한 과제예요. 하지만 이게 꼭 문제나 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료는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경험, 그리고 커뮤니티,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점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작가 만나고 같이 책 읽는 모임도 하고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공간 자체의 쓰임새를 이렇게 유연하게 바꾸는 거. 프로그래머블 스페이스 개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낮에는 카페인데 저녁엔 바로 바뀌고 주말엔 작은 전시장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요. 그 도시학자 패트릭 게데스가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말했다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공간도 계속 변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가 많아요. 쇼핑몰 일부를 도심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로 바꾸기도 하고요. 오래된 상점가를 주택이나 공유 오피스로 고쳐 쓰는 경우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실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주택 부정 문제도 좀 해결하고 도시재생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건축법 규제도 풀어야 하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뭔가 좀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정부나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빈 곳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이 정말 지역사회랑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죠. 듣고 보니 결국 이 텅 빈 상가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가스통 바슐라르가 공간의 시학에서 그랬잖아요. 집은 우리 꿈의 보고라고.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 기억, 꿈 이런 걸 담는 그릇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효율성만 쫓다가 그 인간적인 교류나 경험의 가치를 좀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이 텅 빈 공간들이 어쩌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성장통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또 공간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경험, 커뮤니티, 연결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용도 변경 그리고 필요한 자본 이게 잘 만나면 이 빈 공간들이 분명 도시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텅 빈 상가 문제, 그 이면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그 텅 빈 공간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또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SNS와 온라인 쇼핑의 역습, 오프라인 상가의 운명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곤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SNS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상가 임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오프라인 소매 유통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사실이다. 단기간에 오프라인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켓,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수단은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오프라인 매출의 감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화되고 편리한 온라인 구매 채널이 고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SNS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개인 간 거래를 하거나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하며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대체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비 트렌드 자체가 경험과 소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순히 물건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상가는 차츰 공실로 전환되고 집합상가나 전통시장 등의 경우도 유동인구 감소와 수익성 하락을 겪으며 비어가는 점포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 공실률 상승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SNS와 이커머스의 구조적 성장에 기인한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미 급증한 공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 것인가? 최근 10년 사이 SNS가 제공하는 기능은 단순히 소통의 범주를 넘어 상품의 홍보와 판매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상품 판매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혹은 소규모 사업자 간 거래 플랫폼이 손쉽게 개설되고 있어 과거에는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 빠르고 쉽게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도 변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SNS에서는 상세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소개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빅데이터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1인 미디어의 진출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쇼핑은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경험 측면에서 큰 뒤처짐이 없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온라인 소비에 폭발적인 성장을 낳았다. 배달앱, 온라인 장보기,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의 영향으로 일상화되었다. 소비자들은 이 시기에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득했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임시로 닫았던 매장이 다시 문을 열어도 이미 소비 습관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 이상 빠르게 매출이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화로 인해 소비 공간이 축소되는 와중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주 혹은 개발사들이 꾸준히 상업용 빌딩을 건설하거나 증축해왔다. 특히 대도시의 주요 상권 또는 신도시 개발 지역은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상가를 대거 공급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동 인구가 크게 늘지 않거나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결국 이들 신규 상가 중 상당수가 공실 상태로 남게 되었다. 부동산 개발사 입장에서도 착공 당시에는 경제가 호황기거나 특정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으며 높은 임대료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건물 완공 시점에는 경기 침체, 온라인 쇼핑 확대,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복합 요인으로 인해 상가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공급이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는 공실 상가가 대거 쌓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일부 지역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국내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급격히 상승했다. 이게 전통적으로 상권이 활발했던 서울의 강남, 명동, 홍대 등에서도 공실률이 상승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중소도시의 상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상가 공실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곳도 보고되고 있으며 건물주는 임대료를 대폭 낮추거나 공실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 팝업 스토어를 모집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대표 주자인 아마존의 급속 성장과 배송 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편리성 증대가 오프라인 유통망을 크게 위축시켰다. 전통적인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줄폐업하고 공실률이 높아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쇼핑몰을 창고,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었다. 유럽 또한 전통적인 상점가와 대형 쇼핑센터가 경쟁력을 잃고 관공서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고전 양식의 건물을 보호하면서도 그 내부 구조를 용도 전환해 스타트업 사무실이나 단기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단순히 공실 문제 해결뿐 아니라 도시 재생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상가 공실 증가의 파급 효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 지역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상권 침체, 빈 점포가 늘어나면 거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유동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인근 상점들에도 추가적인 타격을 주어 악순환을 야기한다. 건물 가치 하락, 공실이 장기화되면 건물 임대료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도 떨어진다.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도 증가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 악화,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 세수가 감소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력이 떨어져 전체적인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한다. 도시 미관 및 안전 문제, 빈 상가가 방치되면 도시 경관을 해치고 때로는 범죄나 안전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이처럼 상가 공실률 급등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용도 전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공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특히 국내는 주택 부족과 주거 비용 상승 문제가 동시에 대두되고 있어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급 확대 효과. 기존에 비어있던 상가를 주거 용도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택지 개발 없이도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역 활성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심 내 낙후 지역이나 상권이 몰락한 지역에서 주거 수요가 생겨나면 생활 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이 유입되면서 지역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시 재생과 연계 가능. 공실 상가를 단순히 주택화하는 것을 넘어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보다 매력적인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 시 고려해야 할 과제.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전환하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의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광, 황의, 방화벽, 주차장 등 주택 기준이 상가 기준과 다르므로 리모델링 시 상당한 공사가 필요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나 지구 단위 계획 등의 특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리모델링 비용, 설계 비용,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대지 면적 대비 건폐율, 용적률이 주거용보다 높게 허가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주거로 쓰기 위해선 주거 환경 기준에 맞게 구조 변경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 수익이 기대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7주거 기능이 추가되면 기존 상권의 모습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상가가 밀집했던 지역에 거주민이 늘어나면 생활 환경이 뒤섞여 불편함이 발생하거나 상업지역에서의 야간 소음 문제 등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주택 리모델링 시 방음시설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상가 공실률 문제는 21세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도시가 겪는 불가피한 성장통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해법 역시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용도 전환을 비롯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이 더해진다면 오늘날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여튼 공실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전환 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복합용도 개발, 상업시설과 주거, 오피스, 공공시설 등을 하나의 단지나 빌딩 안에 집약하는 방식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워라밸 및 삶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복합용도 건물을 조성해 유동 인구를 회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하부층에는 상점 레스토랑, 중간층에는 오피스, 상부층에는 주거시설이나 호텔 등을 두는 식이다. 창업 지원 공간, 공실 상가를 스타트업, 소규모 제조업체, 공방, 예술인 작업실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문화, 예술 공간, 빈 상가를 공연장, 갤러리, 도서관, 박물관, 전시 교육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문화 예술 활동이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동체 복지시설, 유휴상가를 지역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어린이 돌봄시설 등으로 전환하면 지역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는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상가 공실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모래 재탄생, 대형 쇼핑몰의 공실 공간을 물류창고나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고 일부 구역을 임대주택이나 시니어 주택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으로 물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물류창고로의 전환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망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 영국 정부는 하이스트리트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낡고 비어가는 상점가를 주택, 코워킹 스페이스, 공공시설 등으로 적극 바꾸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외관의 전통적 특징은 유지하되 내부 구조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거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느끼는 매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의 소규모 점포의 커뮤니티 공간화.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도시의 상가 공실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유부엌, 소규모 도서관, 어린이 돌봄 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는 공실 상가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목할 자료는 텅 빈 상가의 그림자, 공간과 삶의 재정의입니다. 요즘 동네에 이렇게 걷다 보면 임대문이 붙은 빈 가게들 정말 눈에 많이 띄죠. 이게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이 자료는 그 이면의 더 깊은 변화, 그러니까 우리 삶과 도시 공간이 재편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 빈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보죠.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온라인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면서 아예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적인 전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단순히 비어있는 건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 또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료 보면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온라인 쇼핑을 꼽는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편리해졌다는 거죠. 새벽 배송도 되고 개인 맞춤 추천까지 해주니까 클릭 몇 번이면 그냥 집 앞으로 다 오잖아요.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SNS 역할 변화도 봐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거요. 이게 이제 그냥 소통하는 데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이 됐어요. 누구나 물건 팔 수 있고 라이브 커머스 보면 현장감도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단순히 물건만 늘어놓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경험이나 효율성, 이걸 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이 또 이건 확 앞당겼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경험과 효율,
이걸 찾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상업용 건물 공급은 오히려 계속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게 아이러니죠. 네.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확 바뀔 거라는 걸 사실 제대로 예측 못한 결과라고 봐야죠. 그냥 예전처럼 임대 수익이나 뭐 땅값 오르겠지 이런 기대만으로 공급을 늘린 거예요. 결국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어긋나면서 지금의 빈상가 문제가 더 깊어진 거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 결국 이게 그냥 건물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사회 전체에 여러 질문을 던지는 건데 자료에서는 첫째로 그 지역 상권이 춥고 공동체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가게들 문 닫으면 거리도 썰렁해지고 사람들이 모이던 곳, 뭐 동네 사랑방 같은 곳들이 없어지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둘째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예요. 예전에는 상가하면 되게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위험 자산일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위치 좋은데 건물을 지어서 세받는 방식,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이 공간의 가치를 어떻게 새로 만들 거냐, 이 고민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치된 빈 상가들이 도시 미관에 치고 또 약간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도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니까 이 공간들을 어떻게 되살릴 거냐 이런 도시 재생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시급한 과제예요. 하지만 이게 꼭 문제나 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료는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경험, 그리고 커뮤니티.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점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작가 만나고 같이 책 읽는 모임도 하고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아, 공간 자체의 쓰임새를 이렇게 유연하게 바꾸는 거. 프로그래머블 스페이스 개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낮에는 카페인데 저녁엔 바로 바뀌고 주말엔 작은 전시장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요. 그 도시학자 패트릭 게데스가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뭐 이렇게 말했다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공간도 계속 변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가 많아요. 쇼핑몰 일부를 뭐 도심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로 바꾸기도 하고요. 오래된 상점가를 주택이나 공유 오피스로 고쳐 쓰는 경우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실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꽤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주택 부정 문제도 좀 해결하고 도시재생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뭐 건축법 규제도 풀어야 하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뭔가 좀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정부나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빈 곳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이 정말 지역사회랑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죠. 듣고 보니 결국 이 텅 빈 상가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가스통 바슐라르가 공간의 시작에서 그랬잖아요. 집은 우리 꿈의 보고라고.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 기억, 꿈 이런 걸 담는 그릇이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효율성만 쫓다가 그 인간적인 교류나 경험의 가치를 좀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이 텅 빈 공간들이 어쩌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겪는 성장통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또 공간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경험, 커뮤니티, 연결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용도 변경 그리고 필요한 자본 이게 잘 만나면 이 빈 공간들이 분명 도시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텅 빈 상가 문제 그 이면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그 텅 빈 공간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또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